다들 그런 경험 있으실 텐데 술 마시고 자면 밤에 목마르잖아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소변색이 짙어요. 그게 탈수가 돼서 그렇습니다. 수치 메커니즘의 정점에 탈수가 있다. 탈수가 되면 체액이 감소하고 혈액이 농축되면서 이 뇌를 싸고 있는 경막이 압박이 되고 두통을 유발하게 됩니다. 또 혈관이 확장되고요. 그러면 머리 안 아프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 마시면 되죠. 탈수는 해결을 해야 되겠고 물은 못 마시겠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 동네 신경외과. 오늘 노래가 좀 평소보다 즐겁지 않습니까? 재밌는 얘기 좀 하려고 왔습니다. 술 좋아하시죠? 저도 술은 좋아하는데 이제 점점 못 마시겠어요. 요즘은 와인을 좋아하다 보니까 와인 마시고 나면 아무래도 좀 더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의사들은 숙취를 어떻게 해소하느냐, 비법이 뭐냐, 제가 한번 비법을 공개해 보겠습니다. 술 마시고 나면 왜 힘든지를 먼저 좀 알아야 되겠죠. 맥주 마시고 나면 몸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나요? 배가 부르고 화장실. 그렇죠. 역시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알코올이 들어가면 소변을 많이 보게 돼요. 탈수가 됩니다. 탈수. 같은 양의 물과 같은 양의 맥주가 있을 때 뭘 더 잘 마실 수 있느냐? 맥주입니다. 맥주. 물 1리터 마시라 그러면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맥주 1리터는 잘 마셔요. 왜 그러냐면 항이뇨 호르몬이라는 게 있어요. 소변 나오게 하는 걸 억제하는 호르몬이 있는데 알코올이 들어가면 항이뇨 호르몬을 억제해서 결론적으로는 소변이 지나치게 많이 나와버려요. 다들 그런 경험 있으실 텐데 술 마시고 자면 밤에 목마르잖아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소변색이 짙어요. 그게 탈수가 돼서 그렇습니다. 이 탈수가 숙취를 만드는 거의 정점에 있다고 보면 돼요. 수치 메커니즘의 정점에 탈수가 있다. 탈수가 되면 체액이 감소하고 혈액이 농축되면서 이 뇌를 싸고 있는 경막이 압박이 되고 두통을 유발하게 됩니다. 또 혈관이 확장되고요. 그러면 머리 안 아프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 마시면 되죠. 술을 마시면 수분만 빠지는 게 아니라 전해질의 불균형이 생깁니다. 그래서 전해질도 보충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온 음료를 마시면 더 좋죠. 사실 물보다는. 우리가 보통 술을 먹기 전에 숙취해서 음료를 먹는데 그거는 도움이 실제로 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도움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얘기하고 똑같아요. 미리 좀 채워놓는 거죠. 물 채우고 당 채우고. 근데 진짜 많이 마셨을 때는 어떻게 돼요? 물이 안 들어가죠. 왜냐하면 속이 안 좋아서. 이미 그때는 위에 위산이 잔뜩 나와가지고 점막이 손상돼 있는 이런 상태거든요. 물만 마셔도 위가 자극이 돼서 물을 못 마시죠. 탈수는 해결을 해야 되겠고 물은 못 마시겠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넹게루 맞아야 됩니다. 넹게루. 수액을 맞아야 됩니다. 구독! 그럼 여기서 조금 고급지게 들어가면 수액은 어떤 수액을 맞을 것인가? 수액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뭘 줘야 되느냐? 생리식염수. 생리식염수는 뭐냐면 우리 몸속에 들어와 있는 물에 있는 그 전해질 농도하고 똑같은, 그래서 전해질 균형을 맞춰줘요. 그러니까 물 수분 공급도 하고 전해질 균형도 맞춰주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생리식염수를 주면 좋다. 실제로 수액을 맞으러 온 사람들이 많아요. 응급실은 안 줘. 응급실은 큰 대학병원 응급실 이런 데는 안 될 거고 요즘은 작은 병원도 아마 달라졌을 것 같은데, 제가 옛날 사람이잖아요. 옛날에 제가 근무하던 그 조그만 병원들에서는 새벽 한 3시쯤 그분들 퇴근하실 무렵쯤 되면 와요. 그러면 수액 맞으면서 술 깨고 한 2시간 누워있다 가죠. 숙취가 남아있는 큰 요인 중에 하나가 아세트알데하이드라는 독성 물질이 남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 숙취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수액을 맞으면 아세트알데히드가 없어지느냐? 그렇진 않아요. 아세트알데히드를 중화시키지는 못하지만 배출 속도를 조금 빨리 해줄 수가 있어요. 수액과 함께 쓸려서 나가는 거죠. 자, 그러면 생리식염수만 맞으면 장땡이냐? 보통은 탈수가 워낙 심하기 때문에 생리식염수 500cc, 1리터 이 정도 하거나 아니면은 또 다른 수액을 하나 더 맞아요. 저만의 레시피인데 첫 번째 수액은 노말셀라인 생리식염수로 하고 두 번째는 템프로 DW. 템프로는 뭐냐면 여기서는 10% 포도당 수액입니다. 술을 마시면 알코올이 간에서 포도당의 신생 합성을 좀 억제하게 돼요.
그러니까 포도당이 모자란다 이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포도당을 보충해주면 당과 물이 같이 들어가면 훨씬 빨리 깨요. 그래서 생리식염수 같은 경우는 너무 빨리 주면 심장에도 좀 부담이 되고 로딩이 걸리거든요. 근데 이 템프로 DW 같은 거는 좀 빨리 틀어줘도 몸에 크게 부담이 덜 돼요. 차가워요. 입을 딱 덮고 차가운 거 딱 맞으면 기분 되게 좋아요. 그러면 이제 여태까지 물 얘기만 했잖아요. 물만 주느냐? 약도 줘야죠. 속 쓰리니까 위 보호하는 약을 줘야죠. 위 점막에 계속 자극이 되는데 왜 자극이 되느냐? 위산 때문에 자극이 돼요. 위에는 산성도가 폐하 1, 2 정도 돼요. 엄청 강산이 들어있어요. 강산. 그 강산성의 염산들이 막 엄청 자극을 하는 거예요. 식도도 자극을 하고 위도 자극을 하고. 그래서 위산 분비를 좀 억제시키는 약을 쓰면 속이 확 좋아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술 진짜 많이 취했어요. 구토하잖아요. 구토. 그래서 항구토제를 줍니다. 좋아요. 자,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게 숙취가 있다고 해서 진통제 드시는 분들 많아요. 되게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숙취가 있으면 기본적으로 탈수가 돼 있다 그랬고 간에 부담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약을 먹으면 우리가 몸에서 들어와서 대사가 되는 거는 간 아니면 신장이거든요. 근데 이 진통제라는 게 그런 부분에 상당히 로딩을 걸기 때문에, 안 그래도 술 때문에 로딩이 걸려 있는데 로딩을 더 걸면 잘못하면 뻗어버립니다. 급성 간부전이나 급성 신부전, 특히 간을 조심해야 됩니다. 먹는 약 중에 제일 그나마 안전하다고들 많이 얘기를 하는 게 타이레놀. 타이레놀이 술 마시고 난 다음에 먹으면 큰일 날 수가 있습니다. 술 마신 다음에는 절대 타이레놀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잘못하면 급성 간부전, 간 나갑니다. 자, 정리하면 생리식염수, 10% 포도당, 그 다음에 위산분비 억제제, 항구토제. 마지막 꿀팁, 심리적인 안정을 위한 비타민을 좀 섞어주면 완벽한 숙제 해소 팁이 되겠습니다.